조건부 확률이 뭐였나를 또 이제 떠올려야 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라. A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B가 일어난다. A가 일어난 가운데 B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조건부 확률이고, 계산을 어떻게 하자? 누구분의? PA분의 B, A교 B로 계산을 한다, 그지? 기억하시고. 자, 이때 이제 실전의 의미는 PA를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얘를 뭐라고 생각하자? PA이면서 B 또는 PA이면서 B가 아닌 것 중에 A이면서 B. 그래서 이제 분모에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분자에서 풀려고 하는 상황이다. 자, 이런 내용 했었고요. 자, 이제 곱셈 정리. 계산을 위해서는 자, PA 교비는 PB 곱하기 누구와 같다? PA 바 B 또는 자, PA 곱하기 B 바 A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식이고 자, 요 뒤에 있는 조건부 확률의 분모에 해당하는 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될 거야. 자, 이런 의미로 정리를 해서 외워놓도록 하세요. 자, 1번 A 사건, B 사건, PA가 B가 나왔을 때 PA여교 B여. 자, A여교 B여는 뭐랑 같다? A 합 B의 여와 같다. 자, 그러면 PA 합 B의 여는 1 마이너스 PA 합 B. 자, 여사건의 확률. 기억날까요?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다? A 합 B. A 합 B. 자, 그러면 PA가 나왔고 PB가 나왔어. 그럼 A 합 B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A 교 B를 알아야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B 바 A가 나와 있으니까 PB 바 A하고 누구하고 곱해? A하고 곱해야 PA 교 B가 되겠지. 자, 그러면 PA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 자, 10분의 3이 PA 교 B가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건 PA 합 B. 자, 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를 구하자. 자, 그럼 10분의 4, 10분의 5, 마이너스 3, 10분의 6. PA 합 B가 5분의 3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은 1 마이너스 5분의 3. 자, 5분의 2예요. 자, 이런 흐름입니다. 자, 1번.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자, 조건방률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곱셈 정리에 요 녀석을 이해할 수 있으면 나머지가 쉬울 겁니다. 자, PA 교비를 구하는 방법. PA 교비를 구하는 방법. PA 곱하기 PB 바이 PB 곱하기 PA 바이 요 녀석을 익히시면 됩니다. 2번. PA가 나왔고 PB가 나왔고 자 역시 PA여교 B여 자주 나오죠? PA여교 B여는 1-PA 합 B니까 여기서 나오는 힌트는 PA 합 B가 0.5군요. 자 그러면 A, B, A 합 B 이용해서 뭐가 나와? A고 B가 나오겠죠? PA 합 B 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 그러면 A 교비가 지금 얼마다? 0.1이다. 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PA A 바 B는 얼마니? PA 바 B. 누구분의? PB분의 PA 교비. 자, PB는 0.4. A 교비는 0.1. 자, 정답은 4분의 1이에요. 자, 이런 게. 이렇게. 민규 되겠니? 어디 말았더니? 좀 멍하지? 어제라도 좀 톡해볼 걸. 그 새끼 같은데.
일종 계산식이니까 잘 따라가시고요. 이 앞부분 따로 하고 있을래? 조건부 확률의 지금 개념을 지금 들어야지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천천히 선택은? 그게 낫겠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표의 의미가 뭐였니? 표를, 여기가 A면, 여기 A예요. 요게 B면, 요게 B예요. 자, 두 집합에 대한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우리가 앞에 했던 이제 조건방률의 구조를 갖게 되는데, 뭐 이거 아니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전체 대상 중에 특정 대상을 말하는 거냐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자, 다음 표는 어느 고등학교 학생 AB 두 학급에 50명을 대상으로 안경 쓴 학생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A학급에 안경 쓴 학생 16명, B학급에 안경 쓴 학생 14명, A학급에 안경 안 쓴 사람, B학급에 안경 안 쓴 사람. 자, 각각에 지금 나와 있는 4개의 값의 의미를 안경 쓴 A학급, 안 쓴 A학급.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집합의 의미다 이런 뜻이야. 자, 두 학급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A학급일 확률. 누구분의 A학급? 안경을 쓴 사람이었을 때 걔가 A학급의 소속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질문 이해됩니까? 자, 그럼 안경 쓴 학생 전체 중에 안경 쓴 학생 중에 A학급이면서 안경 쓴 학생 이렇게 되는 거지. A교 B가 되니까. 그러면 안경 쓴 학생이 몇 명? 20명. A학급이면서 안경 쓴 학생 16명. 자, 요게 우리가 찾는 확률인 겁니다. 안경 쓴 학생 중에 A학급. 이해되겠어? 되겠어? 추가 질문. 그러나 자리 옮긴 김에 안경을 안 쓴 학생 중에 B학급 학생의 확률은 얼마? 약분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냥 읽어 숫자로. 안경을 안 쓴 사람을 한 명 골랐는데 그 학생이 B학급이었을 확률은 21. 얼추 찍은 느낌인데 맞았어. 30분의 21. 이해됩니까? 그래서 A학급에서 한 명을 골랐는데 안경을 썼어요. 오케이. 안경 쓴 사람 중에 한 명이 B학급이에요. 민규. 이해됩니까들? 전체 대상 중에 한 명을 표에서 읽는 게 사실은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쉬워집니다. 문제가 나올 때. (135번) 오늘 자전거 탄 사람 중에 한 명을 골랐더니 남학생이야. 19분의 12. 다나야, 남학생 중에 한 명을 골랐는데 자전거를 탄 학생이야. 하진아,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 중에 한 명을 골랐는데 여학생이야. 현지야, 여학생 중에 한 명을 골랐는데 자전거를 안 탔어. (10분의 3이라고 한 거지? 재현아, 자전거 탄 학생 중에 한 명 골랐는데 여학생이야. 다 했나? 읽을 수 있죠? 자, 136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혈액형을 조사하였더니 혈액형, 오랜만에 혈액형 얘기가 나왔네요. 혈액형 우리 한번 해볼까? 혈액형 A형, B형,
O형? 3, 2, AB? 알아 몰라, 니 P. 왜 안 들어? 지금 다 얘기했는데. 뭐야? A형? 믿을 수 없어. 그, 지금 뭐 A형과 O형이 만나면 자식은 A형이나 O형이다 이런 거 다 배운 거지, 지금. 어. 그러니까 선생님 세대만 해도 그 과학 시간에 혈액형을 확인하고 부모님 혈액형을 확인했는데 그 유전자 그 혈액형 배열이 안 맞는 친구들이 가끔 나옵니다. 어? 예를 들면 AB형이랑 AB형 결혼하면 O형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막 O형이 나옵니다. 어. 실제로 어쩌다 한 명이 나와. 그래서 애들이 막 충격에 휩싸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나 진짜 부모님들이 농담으로만 하시던 난 진짜 정령 무서운 아이인가. 다리 밑에서. 그 충격에 빠진 애들이 한 학교에 한 명씩은 있다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혈액형 검사를 잘못하신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 혈액형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잘못 알려주셔가지고 원래는 나올 수 없는 조합인데 나올 수 있는 조합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 실제 그랬어요. 쌤 안 해도 그랬어. 잘 고등학교 때 진짜 집 나갈 뻔했대. 정말 맞는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님인가 혈액형을 잘못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알고 보니 그랬다. 요즘에 이제 그래서 혈액형이 한참 그 유행해가지고 요즘은 MBTI지만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을 재미삼아 분류를 했었다고. 지금 뭐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AB형이 주로 그랬어요. 천재 아니면 바보라 그랬나? AB형의 속성이 좀 그랬어. 어. 호기심 많은 유형이 무슨 형이라 그랬더라? A형이 호기심 많은 혈액형인가? 뭐 이렇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그래서 요즘은 TV를 봐도 MBTI가 뭐세요? 주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혈액형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주로 했단 말이야. 어. 생각이 나네. 오랜만에 혈액형 얘기하니까. 자,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이 이제 퍼센트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50%예요. 그러면 0.5고요. 40%예요. 그럼 0.3 거 알겠죠?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했더니 A형인 학생이 전체의 50%고 A형인 남학생은 전체의 40%래요.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가. 자, 뭐하고 뭐? 뭐하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될까요? 아, 이건 표의 의미가 없구나. 아, 상관이 없네요. 한 명이 A형일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뭐가 될까? 표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남학생 A를 뽑았는데 남학생일 확률이다. 어떻게 되는 거야? P 남학생일 확률 A형 중에 한 명을 뽑았더니 남학생일 확률은 A형일 확률 분의 A형이면서 남학생일 확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A형일 확률을 뽑았어요. 몇 프로? 50%. 2분의 1. A형인 남학생은 40%. 아이 0.5, 0.4를 쓸 것을. 그러면 5분의 4인 확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부의 확률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틀렸구나. 몇이냐? 0.3이냐? 40%면 몇이냐? 10분의 4, 5분의 2구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3번. 자, 주머니에서 공 꺼내기를 또 하고 있네요. 자,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씩 2번을 꺼냅니다. 2개 모두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자, 넣지 않는다와 넣는다가 나와. 여러분들이 계산하다 보면. 자, 넣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주머니 속의 상황이 변하죠. 변화한 걸 따라갈 거야. 자, 모두 흰 공의 확률 구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 얼마야? 10분의
6이죠. 흰공을 뽑았어요. 자, 그럼 흰공이 몇 개로 바뀌었어? 5개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흰공 나올 확률 얼마예요? 9분의 5죠. 첫 번째 흰공이 나온다. 그리고 흰공이 나온다. 더해요, 곱해요? 곱해야겠지. 자, 곱셈 정리. 자, 3, 2, 3, 3, 5, 2, 10. 3분의 1의 확률이다. 자, 곱셈 정리를 PA 교비를 PB 바 A 복잡하게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은.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에서 뽑기를 할 때 뽑고 할 때 넣느냐 넣지 않느냐로 이 확률이 바뀔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그런 다음 곱셈 정리 곱의 법칙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온 거 보면 우리의 계산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PA, PBBA, PBA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냥 바뀐 A가 나온 가운데 또 나왔어. 요 이제 바뀐 게 우리 표기법을 지금 쌤이 그냥 여기를 썼어요. 처음에 5분의 3이고 바뀐 공에서의 상황, 공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9분의 5가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거 까나리 액젓 예를 들어서 했던 거 기억나? 그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표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상황을 그냥 변한 상황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좀 신경 써야 되는 문제예요. 4번. 자, 문제를 조금 더 차분히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 내릴 때는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다. 자, 얘도 이제 비가 내린다, 내리지 않는다. 공연이 매진된다, 매진되지 않는다. 자, 이런 A집합과 B집합의 관계예요. 지금. 얘를 이제 굳이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매진이 된다. 매진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비가 오는데 공연이 매진된다. 비 오는데 공연이 매진된다.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내리지 않는데 매진된다. 내리지 않는데 매진된다. 3분의 2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를 채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야. 여기에 확률을 알 수 있을까? 요 확률을 알 수 있을까? 어차피 매진된다와 매진되지 않는다를 더하면 확률이 얼마 나와야 될까요? 1이겠지. 매진되거나 안 되거나. 그럼 여기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마찬가지로 비가 안 오는 날도 매진되거나 되지 않거나 확률의 합은 1이겠지. 여기가 3분의 1인 겁니다. 자, 저절로 여사건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라면 매진될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걸 어떻게 이제 풀까요? 매진될 확률 40%, 아니, 비 내릴 확률 40%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될 경우에 가능성이 40%.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은 60%. 그렇다면 내일 매진이 되는 확률은 첫 번째 비가 오고 매진이 된다. 또는 비가 안 오고 매진이 된다. 내일 매진이 될 경우는 이겁니다. 그렇죠? 예측. 자, 그러면 내일 비 올 확률은 얼마라고? 0.4. 그 다음 비가 오고 매진될 확률은 얼마라고? 2분의 1인 거야. 그지? 또는 내일 비가 안 올 확률은 그럼 얼마야? 0.6이죠. 비가 안 오고 매진될 확률은 얼마야? 비가 안 오고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죠. 이게 내일 매진될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앞에 있는 문제랑 달라진 게 뭐냐? 비가 올 확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자, 요게 좀 달라진 거야. 이게 이제 예측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측.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얘처럼 뭐 공연표를 공연표를 이제 몇 장을 얼마에 책정을 해야 될까 이런 걸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예측해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생각해보면 BTS가 공연한데
그럼 거의 매진이잖아. 그치? 거의 매진될 거 아니야? 단순히 생각해보면. 근데, 뭐 좌석표가 한 장당 1,000만 원이래. 그러면 매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생기잖아. 그치? 그럼 적당한 가격에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매진된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광범위한 예를 들긴 했는데, 우산 장수가 있어, 우산 장수. 우산 장수가 우산을 팔아야 돼. 그럼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들고 나와서 팔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비올 확률도 따지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어떤 우산을 팔아야 잘 팔릴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예측이라고. 근데 예측은, 말 그대로 지금 이게 예측이야. 틀릴 수가 있어. 예측은 틀릴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확률을 배우고 있는데, 확률을 크게 두 가지를 배우고 있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배우고 있다 그랬잖아. 통계적 확률은 예측을 하는 거야, 계속. 지금까지 나온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야. 틀릴 수도 있어. 근데 그 오차를 줄이는 게 목적이야. 틀릴 수는 있으나 많이 틀리지 않게. 근데 수학적 확률은 틀리면 안 돼요. 수학적 확률은 정확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주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야. 둘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이걸 맞네 틀리네 따지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자, 5번도 이제 거의 조건방열의 상황들이 다 나왔어요. 상황이 재밌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다. 자, 일단 뭐 2개의 상자가 나왔어요. 자, A 상자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다. 자, B 상자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다. 자, 이때 두 상자 중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2개를 꺼냈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면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은. 자, 전체 중에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자, 일단 전체는 뭡니까? 전체.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가 나왔어. 그치? 어딘지 모르지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왔어. 근데 그게 A에서 나왔어. 이걸 구하라는 거야.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뽑은 결과를 가지고 이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이 얼마니? B에서 나왔을 확률이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상황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분모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될까요? 무엇 중에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거는 케이스가 몇 가지야? 2가지죠. 어떻게 2가지야? 아니? 어떻게 2가지일까? 지금 앞에 A 상자, B 상자는 왜 있는 거야?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왔어. 그럼 얘가 어느 상자에서 나왔을까의 케이스가 몇 가지야? 어? 어떻게 2가지야? A에서 나왔냐? B에서 나왔냐?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니? 또는 B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니? 중에 A에서 흰 공 하나가 나왔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어요. 이 자체적인 상황이 A에서냐, B에서냐가 됩니다. 방금 전에 그거잖아. 매진이 됐어. B가 왔는데 매진됐니? B가 안 왔는데 매진됐니? 이런 것처럼.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어. 어디서 나왔니? 나올 수 있는 상자는 2개. A에서 나왔던가 B에서 나왔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조건 방률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역추적을 하는 겁니다. 역추적. 여러분들이 무슨 나중에 형사나 어떤 경찰, 도둑잡기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봐. 현장에 갔더니 흰 공 하나하고 검은 공 하나가 현장에 떨어져 있다.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떨어져 있는 거야 현장에. 그런데 A라는 사람, A라고 하는 용의자 주머니에도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었고 B 용의자 주머니에도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던 거야. 어? 가방이나 주머니에. 근데 형사가 이제, 그러면 이 흰 공 하나하고 검은 공 하나는 A나 B 중에 한 놈에서 나왔을 텐데,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이제 거꾸로 역추적을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조건부 확률 이전에 배웠던 건 뭐냐면, 자, 그냥 A라는 상자를 하나만 두고, 자, A 상자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 상황에서 구하세요. B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또는 A에서는 흰 공 하나 나오고 B에서는 흰 공 2개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딱 하나의 상황들을 가지고 구했다면, 지금 조건부 확률은 이 A하고 B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그들 중에 하나가 확률이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조건부의 확률인 거예요. 처음 이야기했던 조건부의 확률의 이야기로 다시 가보면 주사위를 예를 들었는데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소수가 나와요. 이런 게 그냥 전형적인 수학적 확률이었잖아.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모든 상황 6분의 짝수 나왔어 3가지. 그런데 그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 중에 소수가 나왔는데 짝수의 확률 그러면 주사위의 부분인 그 짝수가 나온 것 2, 4, 6 그 중에 소수는 2, 하나 이런 식의 확률을 우리가 구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이제 더 쪼개서 보겠다 이런 뉘앙스인 거야. 이런 뉘앙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를 느껴서 걔네들을 부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자꾸 들어가는 거야. 분모 자체가 전체가 아니라 지금 뭐 했어? 지금 구해야 되는 확률이 뭐라고?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또는 B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 중에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왔을 확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구조의 의미를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누구니?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분모의 케이스 중에 있다. 반드시. 분모의 케이스 중에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걸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았어요. 6개 중에 2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또는 B에서 5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 중에 A 상자를 골라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 이해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 내용 그거예요. B가 올 확률이 40%인데 그때 매진될 확률. 또는 B가 안 올 확률이 60%인데 매진. 그럼 B가 올 확률 40%하고 안 올 확률 60%가 뭔 뜻이냐면 둘 중에 하나에서 B 온다, B가 오지 않는다가 같은 비율이 아닐 때 그렇게 곱해주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보세요. A하고 B 중에서 임의로 택하여 얘를 계산할 거라면 임의로. 그럼 내가 두 개의 상자 중에 A 상자를 택할 확률이 얼마니? 두 상자가 있잖아. A 상자를 택할 확률이 얼마야? 몇이겠어? 50%? 2분의 1이겠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여기 막 꽃무늬가 있고요. 얘가 막 색깔이 휘황찬란한 상자예요. 이런 뜻이 아니야. 그러면 뭐 조금 달라지겠지. 만약에 선호도에 따라서. 근데 그냥 2개 있어. 특별한 말이 없어. 그러면 A 상자를 골라서 거기서 뽑는다. 사실 이게 숨어 있는 거야. 그럼 A 상자를 골랐다. 2분의 1. B 상자를 고르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았다. 그 중에 A를 골라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았다라고 하면 2분의 1이 다 붙는 게 엄연히 맞는 선택인 거야.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교재 풀이에는 2분의 1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에 2분의 1 안 썼죠? 이제 너무 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얘가 어떤 상황에서 달라지는 거냐? 자, 2분의 1 붙는 게 정석은 맞아요. 자, 어떤 상황에서는 얘가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냐? 이러고 나와요. 똑같은 상황인데 A 상자를 택할 확률이 40%, B 상자에서 뽑을 확률이 60%일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면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렇게 다른 표기에 확률이 더 관여가 되면 자 여기서 어디가 달라지는 거야? A를 택할 확률이 얼마라고? 40%. A를 40%의 확률로 선택해서 뽑았어. 또는 B를 선택해서 뽑았어. 그 중에 A를 선택해서 뽑았어 라고 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선택할 때.
자, 지금 노란색의 부분, 뭔지 차이점 이해되겠니?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돼요. 조심해! 소화기 밟을라. 졸면서 자꾸 우는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서서. 어? 이해되겠어요? 자, 잔 계산은 이제 생략할게요. 6시, 5시, 여기 약불하면 안 되는데. 자, 142번 연습해보면. 자, 두 대의 기계 A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제품 중 40%는 A에서 60%는 B에서 생산되고 있다. 방금 이 얘기. A 상자를 고를 확률이 40%, B 상자를 고를 확률이 60%. 이런 뜻인 거야, 지금. A의 생산 비율이 40%, B 기계에서 60%. 자, A, B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각각 5%, 3%라고 한다. 자, 임의로 하나의 제품을 택하였더니 불량품이었다. 자, 하나를 골랐더니 불량품이 나오는 케이스는 몇 가지? 두 가지. 뭐뭐?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왔던가 또는 B에서 나왔다. 큰 케이스는 두 가지. 자, 그 중에 A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확률 이렇게 된 거야. 방금 같은 구조인 거 알겠어요? A 상자, B 상자 중에 하나에서 나왔는데 A 확률.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뭐다?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확률 또는 B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확률 중에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확률을 구하자. 자, 그러면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확률. A 기계를 골랐다. 응? 거기에서 불량품의 확률은 5%다. A 기계를 선택했다. 불량 확률은 5%다. 그러니까 A에서 불량품을 뽑을 확률인 겁니다. 전체 중에 하나를 고를 때. 또는 B에서 불량품.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60% 중에 3% B에서 불량품을 뽑았을 확률. 맞아? 그 중에 분자금 뭐가 돼요? A에서 뽑았을 확률이니까 0.4 곱하기 100분의 5예요. 자, 이렇게 들어간다. 이해되겠니? 되겠니? 자, 우리는 이제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보고 있지만 세 가지 상황일 때도 있어요. 자, 간단하게 또 예를 들어볼게요. A 상자에서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B 상자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C 상자에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있다라고 하자. 자, 방금 풀었던 요 직전 확인 체크에 대한 확장이에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B 상자에서 뽑았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았는데 B 상자의 확률은. 자, 분모의 케이스 몇 가지? 세 가지. A에서 흰 공 하나, B 검은 공 하나, 또는 B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또는 C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 중에 B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자, 조건 방열 구조가 어떤 식인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아니고 특정한 상황이 일어난 가능성에 대해서 뽑는다. 자, 그러면 여기다 선생님이 하나를 더 썼어요. 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자, 뒤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있어요. 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그게 뭐 B에서 나왔을 확률은 분모 몇 개야? 4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 근데 분모가 이렇게 3개 있다 그래서 걔가 반드시 B만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A 상자가 아닐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빼도 되고요. A 상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B 상자 또는 C 상자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온 것 중에 B 상자 또는 C 상자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것들 중에 누가 해당될까 이렇게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계산해야 되는 건 이 분모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놓치지 않고 잘 따져야 돼요. 분모가 될 수 있는 상황. 자, 우리 연습 문제 중에 질문이 자주 나오는 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산 문제인데 우산.
아, 이거 다음 단원에 있나 보네. 우산 문제가. 우산을 잃어버렸다. 조건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럼 내가 만들어야지. 자, 어느 학생이 학교를 갔다가 도서관을 갔다가 서점을 갔다가 집으로 왔어요. 아주 바람직한 동선입니다. 중간에 막 PC방 가고 싶었는데 참았어. 노래를 가고 싶은 유혹도 참고. 자, 그러면 우산을 들고 나가는데 집에서 학교를 가야겠구나.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도서관을 거쳐서 서점을 갔다 집에 왔는데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집에 왔더니 우산을 놓고 왔어. 잃어버렸어. 자, 그렇다면 학교에서 우산을 놓고 올 확률은 0.3. 도서관에서 우산을 놓고 올 확률은 0.4. 서점에 우산을 놓고 올 확률은 0.2라고 할 때 집에 왔더니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그 우산을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잘 생각해야 돼요. 도서관에서 잃었을 확률을. 일단 문제는 이해됐죠?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자, 그러면 우산을 잃어버린 케이스가 몇이에요? 학교에서 잃어버린다 또는 도서관에서 잃어버린다 또는 서점에서 잃어버린다지요. 집에서 잃어버린다는 아니야. 자, 그 중에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자, 구조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잃어버렸다. 얼마야? 0.3 맞아요. 자, 도서관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얼마일까요? 0.4 한번 틀리는 거야. 왜 그럴까? 도서관에서 잃어버리려면 일단 학교에서 잃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도서관에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돼. 잃어버리지 않고 와야 돼. 그래서 여기가 0.7 곱하기 0.4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서점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뭐라고 써야 돼요? 학교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서관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면 서점에서 잃어버린다. 그 중에 도서관에서 잃어버릴 확률. 자, 이런 식으로 돼. 나 2개짜리 한다 그랬는데 하나짜리 했네. 아무튼 이런 문제도 있다. 자체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그 까나리 액젓을 떠올려야 돼요. 까나리 액젓 앞에서 걔가 당첨됐냐 안 됐냐 그런 것이 반영되는 이런 계산법이 있다. 자, 여기까지